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남성 기능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겠지요? 사실 60세가 넘어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간단한 습관만 꾸준히 이어가면 예전의 자신감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하나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인상적인 전환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60대를 지나며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더 이상 반응이 없고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 상황.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최근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기기능 저하는 단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6가지 습관은 병원이나 약, 비용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번 해보자는 당신의 의지뿐입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우 씨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하체 근육과 발기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거기엔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의 유연성이 혈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리 근육과 골반 주변의 유연성은 남성 성기 쪽으로 혈액을 밀어주는 펌프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는 내전근, 대퇴사두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면 골반 내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되고 결국 성기까지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하체를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혈관의 탄력성 역시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 흐름이 나빠지고 아무리 성적인 자극이 있어도 그에 반응할 만큼의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트레칭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하루 15분 투자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3가지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전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발 바닥을 마주 붙이고 무릎을 옆으로 벌려 나비 자세를 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위와 내전근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며 골반 내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약 3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상태에서 앞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천천히 늘려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며 각 다리를 20초씩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유연성은 전신순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뻗고 다른 쪽 발바닥은 뻗은 다리의 허벅지 안쪽에 붙입니다. 등을 곧게 편 채로 숨을 고르며 뻗은 다리의 발끝을 향해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좌우 번갈아 각 20초씩 유지하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고 골반의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동작은 약 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3가지 스트레칭을 하루에 15분 정도 조합해 실천해보세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다소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3주가 되면 아침 반응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오사카 체육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주 5회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무려 83%의 참가자가 발기 시 강도와 지속 시간의 개선을 체감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남성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통 완화, 변비 개선, 낙상 위험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 기능 회복을 넘어 전체적인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정우 씨 역시 매일 아침 TV 체조 시간에 맞춰 스트레칭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3주쯤 지나자 오랜만에 찾아온 아침의 변화에 그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몸은 올바르게 자극하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혈류 회복이 다음 단계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혈관을 깨운 그는 그 다음으로 매우 간단한 습관인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그의 몸에 상상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수면 중에 약 한두 컵 분량의 수분을 몸에서 잃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탈수 상태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발기는 혈액이 빠르게 성기로 몰려들어야 가능한 현상이므로 아침의 수분 보충은 남성 기능을 위한 기동 스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성기 내부의 해면체까지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해 발기 강도나 지속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내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혈관을 따라 흐르는 속도도 부드러워져 남성 기능의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언제 마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마시는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이 시점은 몸이 가장 심하게 수분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치질 전에 미지근한 물을 200에서 300ml 정도, 즉 한 컵에서 한 컵 반 가량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상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벌컥 들이키기보다는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물이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도록 이미지하며 마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장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히 혈류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자율신경의 리듬을 정돈해 아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성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령 남성에게 흔한 변비와 성욕 저하는 아침의 수분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일본 임상영양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0대와 70대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아침 수분 섭취 습관과 발기 기능의 관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발기 강도와 지속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한 잔의 물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남성 기능이라는 가장 섬세한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남성들에게 놀라운 충격일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 역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마친 뒤 반드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면서 아침에 몸이 더 가볍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발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체내 환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가장 간단한 아침 공복의 물 한 잔입니다. 체내 수분 밸런스가 회복된 지금이야말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를 실천할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수분 섭취로 혈액순환과 내장이 깨어난 이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경의 균형 조절입니다. 남성 기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의 밸런스인데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만성적인 긴장감이 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들어 혈관이 수축되고 그로 인해 발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발기라는 생리현상은 단순히 혈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이완된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며 이 신경은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안정돼야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자극 방식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단 1분이면 충분한 478 호흡법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불안 완화, 수면질 개선, 호르몬 균형 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정신과 및 비뇨기과에서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 한 세트를 기준으로 처음엔 3회 반복하고 점차 5회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어깨에 힘을 빼며 산소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깊은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은 확장되기 쉬운 상태가 되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자연스럽게 성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도쿄의과대학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478 호흡법을 2주간 실천한 고령 남성의 약 76%가 야간 발기 회복과 성욕 상승을 체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나 만성 피로의 완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남성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 역시 자기 전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서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었고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성욕이 솟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전처럼 무리해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반응해주는 게 너무 놀라웠다며 자신에게 있어 하나의 몸의 혁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분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자가 치유 도구입니다. 깊고 안정된 호흡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해 기분 안정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뇌, 혈관, 호르몬 세 가지를 동시에 조절해주는 최강의 셀프케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준비된 지금, 이제는 식사나 생활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열쇠는 바로 햇빛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꾸준히 쬐는 것만으로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운동 부족과 외출 기회의 감소로 인해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단지 뼈 건강에만 중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생성과 유지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어떻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피부는 자외선 P, 즉 UVB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단순히 체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고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효고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아침 햇빛을 3주간 꾸준히 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햇빛을 낸 그룹은 평균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침 햇살을 잠깐 받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그 결과 성욕과 발기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햇빛을 쐬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손 등, 얼굴, 팔 등 노출된 부위를 5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에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외출할 필요 없이 베란다에 앉거나 현관 앞에서 잠시 햇살을 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을 직접 피부에 받는 것입니다. UVB는 자외선 차단제로 막히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단, 노출 시간은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튼을 열고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햇살이 드는 방에서 하는 것. 맑은 날에는 실내 조명을 잠시 끄고 자연광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햇빛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호르몬 생성의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켜지게 됩니다. 72세 남성의 놀라운 변화.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집 현관 앞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2달 동안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건강 보조제나 영양제를 복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매일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침부터 몸이 가볍고 성욕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난 느낌이라며 오랜만에 밤 시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빛을 통해 얻어진 에너지는 결국 식사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들과 만나 발기력을 보다 강하게 지지하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깨어난 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음식을 통한 지원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남성 기능의 회복에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영양소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식품들이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제가 의료 현장에서 직접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효과를 체감한 대표적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며 특히 아연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정자 생성은 물론 성욕 유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내에서 아연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하루에 굴 2-3개 정도를 주 2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후부터 아침 반응에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졌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단호박 씨앗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씨앗은 굴과 마찬가지로 아연이 풍부하며 식물성의 고급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우수한 간식입니다.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볶아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흡수도 쉬워지고 질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인 나토입니다. 나토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도와주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신의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흑마늘입니다.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력이 훨씬 뛰어난 흑마늘은 혈관 노화를 예방하고 남성 기능의 기초인 혈류 개선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께 권장되며 하루 한 알 정도를 저녁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고함량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발기 시 혈류를 빠르게 흐르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단, 당분이 높은 일반 초콜릿이 아닌 고카카오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 1휴조각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 혈류를 개선하는 동시에 호르몬 생성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지방을 고품질로 공급해줍니다. 균형 잡힌 호르몬 환경을 만드는데 이만큼 좋은 식품도 드뭅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토스트 위에 올려 먹는 것도 좋고 와사비 간장을 곁들여 사시미처럼 즐기는 방법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모든 식재료를 다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에서 두 가지 식품을 골라가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연구로는 나고야 시립대학이 2020년에 진행한 고령 남성 대상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매일 식사에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E를 포함한 식습관을 실천한 참가자 그룹이 수개월 후 성욕과 발기력에서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0세의 나카무라 씨 역시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써도 몸이 반응하지 않아 포기 직전까지 갔지만 아침에는 나토, 저녁에는 단호박씨와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한 달 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며 그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몸에 들이는 것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몸의 반응을 더 깊고 강하게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스킨십입니다. 이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지금 와서 부끄럽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파트너와의 거리를 조금씩 두게 된 건 아니신가요? 사실 이처럼 서로의 피부가 닿지 않는 생활 습관 자체가 성욕 저하나 발기력 약화를 초래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피부가 맞닿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해야 할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성분은 스킨십을 통해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하며 성욕을 높이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적인 접촉까지 가지 않아도 단순히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대는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몸의 기본 기능은 차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8세 김정호 부부의 변화. 어느 날 아내와의 관계가 그저 한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은 김정호 씨는 결심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피부를 맞대자. 그렇게 아내와 작은 약속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어깨를 주무르고 다리를 포개고 팔짱을 끼는 등 마치 연인처럼 다시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김정호 씨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침에 반응이 되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을 한번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정이 달라질 줄은 몰랐다며 그 깊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스킨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건넬 때 손을 가볍게 잡아주는 것, 함께 TV를 보며 어깨나 발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외출할 때 팔짱을 껴보는 것, 잠들기 전 가볍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결코 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준비 운동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킨십을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남성의 불안감이나 자책감을 완화시켜주며 혹시 잘 안되면 어쩌지라는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 기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018년 교토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한 번 스킨십을 2주간 실천하게 한 결과 남성들의 성욕과 자존감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여성들 또한 대화가 많아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스킨십은
부부 모두의 정신적 안정과 남성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형태가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반드시 멀어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서로의 피부를 마주하게 될 때 마음과 몸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끝에서 시작된 신뢰와 유대감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신체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몸의 모든 반응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발기력을 되찾는 마지막 밀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천해온 모든 습관과 효과를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최종 열쇠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속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6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특별한 기구나 고가의 약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바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기력이라는 것은 목의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켜지는 과정이며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여 다시 깨어나는 감각입니다. 지속이 가져오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깨어나게 되고 이전보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혈압이나 심박수가 안정되고 쉽게 피로하지 않게 되며 성욕도 서서히 살아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응이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제 클리닉을 찾은 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물론 매일 빠짐없이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욕이 나지 않는 날도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해도 괜찮아. 오늘은 스트레칭만 해볼까요? 흑마늘 하나만 챙겨 먹는 것도 충분합니다. 심호흡 3번만으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습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의 비결입니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그날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이젠 나이도 있으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발기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표정, 자세, 걸음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정우 씨처럼 그 첫걸음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걸음이 분명히 당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몸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응원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오늘 결심한 단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 피어오른 한번 해보자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발기력이나 성에 대한 고민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진솔한 신호이며 제대로 마주하면 몇 살이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2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젠 늦었나봐 하고 마음속으로 포기하려는 당신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회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진짜 자존감을 되찾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 한마디가 다음 영상에 큰 힌트가 되고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진짜 당신다운 삶을 되찾아가 봅시다. 다음 영상도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